강사입니다. 조병수입니다. 오늘은 사회의 여러 부분, 과학, 또 인문학, 심지어는 종교에까지 편만에 있는 진화론 어떻게 될 것인가는 문제를 다루게 합니다. 기독교는 진화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이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서 있는 창조론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 계절 한번 성경을 통해서 또 두 분 과학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두 분 패널을 모셨는데요. 한 분은 먼저 창조과학 선교회 부회장이시고 한동대 겸임교수로 계신 이재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건국대 생명특성화대학 교수이시고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수고하시는 정선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 오랜 친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패널로 나오시니까 참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이 교황청 새 주인이 되면서 진화론 그리고 빅뱅 이론 등등에 대해서 긍정적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제 진화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빅뱅 이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우선 빅뱅 이론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 이재만 교수님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빅뱅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150억에서 200억 년 전에 전자보다도 작은 곳에 물질과 에너지가 다 모여 있다가 어떤 불균형성에 의해 가지고 폭발을 해서 지금 이제 은하와 태양계, 그리고 행성, 지구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빅뱅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죠. 빅뱅 이론 그러면 늘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실험이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 빅뱅도 이제 실험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이재만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0억 년 전, 200억 년 전 사건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실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우리가 사실 실험에 의해 가지고 얻어진 결과는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과학적인 법칙들은 빅뱅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발이 지금 우리 행성계나 우리 가까이 있는 행성계를 보더라도 아주 질서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과학자들이 폭발에 의해 가지고 뭘 만들었을 때 폭발이 질서를 만든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어려운 말은 이제 과학적 용어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점점 무질서해진다는. 무질서해진다. 예. 그러니까 기본 법칙하고도 빅뱅은 맞죠.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2002년도에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곳에서 229명 과학자들한테 이 단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빅뱅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동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그 적색편이라고 그러니까 지구에서부터 은하들이 멀어가고 있다. 그 적색편의에 대한 얘기, 허블 법칙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우주의 배경 복사가 있는데 전체 우주의 온도가 2.7K 정도로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빅뱅이 맞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디펜스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창조론에서는 좀 궁금해서. 근데 네네. 먼저 배경 복사 얘기는 우주 공간이 이제 온도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할 땐 되게 우리는 섭씨 뭐 0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은 절대 온도부터 하거든요. 네. 마이너스 273도를 네. 제로로 볼 때 네. 우주에 온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절대 온도 마이너스 273도? 플러스 2.7도라는 얘기는. 예. 근데 사실 이게 그 빅뱅을 주장한 사람들이 이게 빅뱅이 남겨놓은 흔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열 가운데 가장 빠른 건 빛인데요. 우주 공간이 거의 열 평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열 평형은 은하계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평형이라는 얘기는 열이 왔다 갔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지 그렇죠. 예. 평형을 이루는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이 열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건 불가능하죠. 이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우주 공간에는 그런 그 별들보다는 빛이 먼저 존재했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얘기를 발휘해서 뭐 하지만 네. 성경은 근데 네. 빛이 빛이 먼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그거는 빅뱅하고는 안 맞는 이론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떠들썩했지만 안에 더 들어가면 빅뱅하고는 오히려 안 맞는 거죠. 오히려 모순이 되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적색 편의 같은 경우도 적색 편의로 천문학자들이 이제 이제 은하들의 거리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블의 법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근데 그때도 지금 적색 편의로서 이제 그 은하들의 거리를 알았으니까 우리 지구로부터 어디에 있을지 이렇게 플로트를 했을 거 아니야? 점을 찍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배열이 그냥 무질서하게 있는 배열이 아니라 은하들조차도 상당히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부터도 빅뱅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오히려 그러니까 두 가지 가장 대표적으로 했었던 적색 편이야 배경 복사가 오히려 빅뱅하고는 모순되는데 지금 뭐 빅뱅 이론 외에는 자연주의적으로 나온 게 이제 빅뱅 이론이니까 그거로 그냥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다이너마이트로 예를 들어 뭐 어떤 집을 폭발을 시켰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 마치 순혈을 이루듯이 조화가 탁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 무질서가 이제 뭐 9.11 우리 테러 같은 경우 완전 무질서가 돼버리고 마는데 빅뱅이라는 것이 폭발을 했는데 그로부터 이런 질서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연력학 제2법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매일 보는 폭파 현장에 가서 봐도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들이 이 한마디 이재만 교수님 설명으로 빅뱅 이론의 허구가 무엇인가를 금방 알 것 같은데 우리 정 교수님께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 진화론. 이 진화론을 한번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진화라는 개념을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진화라고 얘기하면 그 진화의 개념을 현재 진화론을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빅뱅부터 얘기했으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기본적인 소립자부터 그 다음에 작은 시간 내에 작은 원자들, 수소나 힐리움까지 만들어지고, 근데 그런 화학 원소들이 좀 더 복잡해져서 다양한 엘리먼트들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원자가 되고 분자가 되고, 또 생명을 이루는 기본적인 아미노산이 되고 단백질이 되고 DNA 된 다음에 이렇게 된 것들이 하나의 작은 원시세포, 소위 얘기하는 뭐 코아 세레베이트라고 하는 원시세포가 되고, 그건 이제 화학 진화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원시세포가 좀 더 복잡한 진핵세포라든지 복잡한 세포가 되고 그러면서 어류, 파충류, 뭐 조류를 거쳐서 포유류 그 이후에 사람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가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제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빅뱅에 대한 기본 원리 자체도 이 대폭발에 의해서 진화론을 설명한다는 그 논리 자체도 아까 연력학 제2법칙을 말씀하셨지만 터져서 엔트로피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도의 질서가 있게 나와지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뿐더러 과학적인 많은 증거들이 단계별로 화학 증거 또는 그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또 세포에서 또 복잡한 세포 거기에서 유인원에서 사람까지 모든 단계별로 사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진화를 마치 발전 또는 변화라는 거로 개념을 갖고 있는 경향의 근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나 다른 분들도 진화된다라고 하면 발전된다, 멋있어진다, 복잡해진다는 걸 오해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진화론은 무신론적으로 자연주의적 우연과
그 찬스, 우연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텀에 의해서 복잡한 무생물에서 생물이 만들어진다는 걸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좀 명확히 하자. 진화의 컨셉을 먼저 명확히 해야 된다. 네, 그래서 TV 선전에도 TV가 진화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TV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민한 사람들의 창의성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칭찬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진화의 컨셉 자체를 좀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의 컨셉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라든가 이런 아무튼 진화론과 관련된 그 대중적 그런 뭐 서적이라든가 이런 브로시, 팜플렛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가장 매력적인 것은 그림을 너무 잘 그렸다. 그림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주 소립자로부터 이 고등생물인 소위 말하는 고등생물 인간까지 오는 그 과정을 보면 그 그림만 보면 아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믿게 만드는 그림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저는 때때로 진화론이 이렇게 많이 보급된 원인에는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뭐 얘기를 하는데 영화나 그 저기 매스미디어에서 네, 나오는 네. 잘못된 의견들이 네. 많습니다. 그렇죠.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도 있고 네, 네. 또 뭐죠? 엑스맨에 네. 마치 그 돌연변이가 아주 그러니까. 뛰어난 인종이나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거 완전한 허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총장님 말씀대로 매스미디어나 만화나 네. 주위에 그런 것들이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제 로마 교황청은 빅뱅과 그다음에 진화론에 대해서 인정하는 입장인데 뭐 좀 다른 이야기가 되긴 하겠지만 이재만 교수님 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그럴까요? 근데 교황도 그냥 일반 사람 중에 하나죠. 네, 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지금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취급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그분의 위치가 캐톨릭의 가장 지금 리더에 있으니까 지금 파장이 되는 거고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는 우리 개신교도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교황한테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개신교 신학은 뭐라 그러는가, 신학자들은. 그런 거 볼 때 그쪽을 질타하기보다는 저는 저희 쪽을 좀 우린 뭐라 그러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실 뭐 교계도 이제 성경을 믿고 또 뭐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신학하는 분들 아니면 뭐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도 진화론에 은근히 동의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거든요. 이게 은근이란 말이 이제 뭐 그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분부터 뭐 소극적으로 하는 분까지 스펙트럼 넘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진화의 요소를 주셔서 창조 그 이후로부터는 인간은 진화해왔다 이렇게 믿게 하는 뭐 그 유신 진화론 같은 사고는 거의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유신 진화론도 진화론이거든요. 네, 그냥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좀 과학에 대해 동의해주고 또 누가 봐도 나도 무식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려는 그런 어떤 유혹이 그렇게 이제 동의하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반대 그러면 진화론적 사고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때 우리는 성경을 이제 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성경은 창조를 말하고 있어서 이 창조론을 주장하게 되면 마치 오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이고 이건 뭐 과학을 배운 사람이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데 창조론을 말하는 사람도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수님 창조론을 좀 설명해 주시죠. 창조과학이 뭔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창조와 진화 이제 사실 디베이트를 하거든요. 디베이트를 하게 되면은 창조과학자들이 진화론자한테 세 가지를 계속 돌려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거나 화석이나 중간 단계, 전이 형태가 없거든요. 발표됐던 건 다 사라졌으니까. 첫 번째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종류라고 하는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진화가 아니거든요. 엄밀히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넘어가는 게 진화거든요. 생물을 그렇죠. 얘기할 때요. 예. 그 진화되는 과정을 이제 얘기해 달라 그럽니다. 이게 없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진화가 됐다면 우린 다 이제 우리 유전적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그 인포메이션이 증가된 적이 있는가? 근데 아직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없는 거는 이제 진화가 틀렸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저희가 세 가지를 계속 물어봅니다. 중간 단계 화석 없고, 중간 단계인가? 예, 종류가 변한 적이 없고, 예. 변화시킨 적이 유전적인 인포메이션이 예, 획득되거나 이제 증가된 적이 없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진화론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분들 기독교 신자들도 좀 오해하거나 생각하시는 파트가 지금 이제 종하고 이제 이재만 교수님 얘기하는데 종류하고 네네. 그 명확히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보통 생물학계에서 계문, 강목, 과속, 종에서 스페시스로 그런 나왔을 스페시스로? 때 예. 종의 분화라고 하면 스페시에이션에서 종이 달라지는 건데 그건 분류학적인 형태학적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그렇군요. 예.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전적인.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카인즈 종류라고 그러면 네. 교배가 가능한 그렇죠. 씨를 퍼뜨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종보다는 윗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윈의 핀칫에 스페시에이션이 일어났어요. 부리가 이렇게 된 게 좀 커진 것도 있고 달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분화가 발견되어졌다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가 나왔다는 거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데 그건 이 트리키한 부분이 오해가 돼서 오해가 되는 거죠. 마치 창조론자들은 잘못된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저기 이재만 교수님이 너무 중요한 세 가지 말씀, 전이화석에 대한 부재, 네. 그 다음에 그 종류에 대한 얘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 생명체 정보도 이름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네. 그 종류하고 종에 대한 게 워낙 네, 중요하기 그래요. 때문에 그건 정리를 좀 잘못하면 좀 오해가 생기니까 저 이제 우리 정 교수님 말문을 여셨으니까 자 이제 어떻든 진화론이라는 것은 뭐 그야말로 우리나라도 1900년대 초 뭐 일본,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교과서들이 계속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져서 지금은 다 뭐 중학교를 다닌다, 초등학교를 다닌다, 중학교를 다니면 다 그 교과서에 진화된 걸 쓰는 거겠죠. 사실은 1900년대 초보다는 100년 전보다는 진화된 교과서를 쓰는데 어떻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교과서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 우리가 이런 그 창조론을 말한다 할지라도 교과서에 실리지 않으면 보급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 어떤 뭐 대결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창조론은 왜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 걸까요, 정 교수님? 그렇죠. 그게 이제 정치 문제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총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교과서에 실린다라고 할 땐 정형화된 지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식을 습득해서 넣는 지식에 대한 습득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있어서 지성의 세계관이라는 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자연주의 보는 것으로 모든 걸 설명한 자연주의 즉 그 두 가지 기본적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기원과학이라고 할 때 창조론이라고 얘기해서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대상체들이 자연주의적인 방법론이 아닌 방법론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를 교과서에 실는 것 자체가 현 시대가 갖고 있는 세계관적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세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 실어져 있고 그렇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살진 않았는데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교과서 논쟁 결과 좀 복잡한 일이 있었죠. 있지만 네. 그런 면에서 진리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론에 있어서의 인본주의나 자연주의만이 유일한 방법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게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그 진화론이 이론입니다. 법칙이 아니라 이게 이론이라는 것은
가설과 검증에 의해서 나중에 바뀌어질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교과서라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검증되지 않고 신중한 결론들이 이제 그 기원과학의 영역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세세 중학교 과 고등학교 교과서를 찾아보면 과학을 전공하는 분한테는 명확히 오류라고 판명되어져 있던 내용들이 버젓이 쓸려 있습니다. 교과서에. 근데 그것은 이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론이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의 양해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경우에 원시 생명체가 원시 대기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세포가 만들어지고 실험으로 원시세포 코아세레베이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그런 게 교과서에 이 담대하게 실렸다는 거는 물론 실험 자체를 얘기하거나 이론을 볼 수는 있지만 마치 그게 생명의 기원에 관한 확증되어진 법칙과 같은 식의 선입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많은 뜻 있는 분들이 그 교과서 개정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교과서는 팩트가 실어져야 되고 그렇죠. 팩트라는 면에서 기원과학을 실험과학이 아닌 역사과학적 증거에서 법의학처럼 증거에 근거해서 원인을 추론하는 거로 얘기한다면 창조론적인 관점, 기원과학이 교과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접근 면에서는 좀 더 저희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현재 세계관 때문에. 정선우 교수님께서 그 자연주의 얘기하신 건 너무 중요한데 언젠가부터 기원에 대해서 자연주의에서 설명하는 것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들어가면 네. 교과서라는 건 누구나 배우고 그렇죠. 누구나 네. 베스트셀러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네. 교과서는 보편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대를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교과서에 들어있는 진화의 증거, 지금 이제 무생물의 생물에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해켈의 발생 반복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얀 나방, 검은 나방하는 후추 나방 얘기라든지 네. 마을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 조작한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로 결론이 다 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돌연변이 들어간 게 돌연변이가 아까 얘기한 종류를 변화시키지 못한 거는 다 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과서에 교과서는, 일단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시조새를 교과서에서 네, 뺐다가 네. 막 다시 넣었잖아요. 네. 여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론이란 거는 다 교과서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더 갇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교과서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빠지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해켈의 발생 반복설은 3년 전에 다 빠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통 발생이 그렇죠. 개체 발생을 되풀이한다. 예, 예. 태아 속에 있는 그렇죠. 모양이 변화가 비슷하다. 모든 생명체 그거는 빠졌어요. 그리고 마을화석도 3년 전에 뺐거든요. 뺐죠.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예. 두 개가 다 남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여론이 과학을 이기는 거네요. 그렇죠. 여론이 더 무서운 거죠. 사실보다는. 사실. 이런 그 교과서의 속성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얼마 전에 그 익스펠드라고 하는 추방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DB 기사 나왔지만 거기서 예를 들면 스미소니안 그 사이언스 에디터가 편집장이 창조가 맞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진화가 틀린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쫓겨나고 인생의 파멸까지 갔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이런 것들도 현재 사회 안에서 그 스미소니안 뮤지엄이 운영되는 여러 가지의 그 영향과 무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지금의 사회가 한마디로 이 시대가 진화론 시대이기 때문에 진화가 보편화된 예, 그런 시대니까 그 영향도 이제 무시를 할 수 없는 거죠. 결코 무시할 수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네. 말씀 하나, 제 스스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였었고, 지금은 다 셋업이 된 건데, 믿는 우리 크리스찬 과학자분들도 고민하신 것 중에 또 아까 제가 컨셉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개념. 진화라고 하면은 변화나 발전인데, 이 진화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게 그 과학자, 진화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진화의 컨셉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대진화, 소진화라는 대진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진화라고 그러면 이제 종간 간격을 넘어는, 종류간 넘어서는 간격을 거죠. 넘어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소진화는 다양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종이 이렇게 다양해지거나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다양하죠. 다양해지는 걸 보고 봐라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
변이가 일어나고 있고 번성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허용된 변이고요. 또 저희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소진화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이언스 터미놀로지에서의 소진화라는 말을 억셉트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개념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는 증명되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진화는 변이에 대한 얘기, 다양성에 대한 얘기고 이 변이를 넘어서는 카인즈를 넘어서는 진화는 발견되어진 게 없습니다. 카인즈를 넘어서는 거. 자, 그러면 우리 관심은 이제 뭐 진화론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창조론이 뭐냐 이게 또 관심이니까 창조론이 어떤 것인지 이제 과학적인 설명을 좀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 또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너무 클리어하게 말씀하셔갖고요. 네. 그거를 제가 잠깐 보완하는 게 일단은 그 종류 간의 중간 전이 화석이 없다. 아까 저기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쥐하고 박쥐하고라든지 이 종류 간의 차이는 동그라미와 네모가 바뀔 때 나오는 철학적 변이를 넘어서는 것만큼의 변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으로 화석에 의해서 생명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정말 현재 있는 종보다 훨씬 더 무한히 발견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그거는 2004년인가요? 타임즈의 성 캠브리안 폭발기. 그렇죠. 이게 타임즈 기사로 나온 것 중에 화석 자료들을 보니까 다윈의 노트에 다윈이 이제 고민했던 진화론의 기본적인 컨셉이 단순한 종에서 종의 스페시피에이션을 해서 점점 복잡한 종과 종류로 발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가고 화석을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한 화석부터 복잡한 화석, 좀 더 복잡한 화석이 시간별로 점차적으로 증가될 거다. 이 역삼각형 형태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석 증거를 보니까 처음부터 다 완벽한 상태로 발견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게 진화론자들을 진지하게 진지하게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이 진화의 개념을 이제 새로운 뭐 몬스터, 호프 몬스터 시어리, 펑츄에이티드 이퀴브리엄 시어리에서 갑자기 단속평형 이론 이 파충류가 갑자기 새가 됐다든지 또 새에서 갑자기 포유류가 됐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류별로 창조한 그 성경적 창조론에 근거한 이야기 같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화석적인 증거에서는 너무 명확하다. 이제 그런 면에서 처음에 단순한 종류가 원소에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세포를 되는 걸 차치하더라도 한 세포에서 복잡한 세포 되는 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고요. 과학적으로 단순한 원소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저희가 그거는 쉽게 확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학을 연구하신 분들이나 아미노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사람들이 알고 계세요.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개라는 것도 알고 있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20개의 아미노산이 조합이 돼야 되는데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시를 쓰면 시인이 글을 만들듯이 배열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단 하나의 단백질, 피를 이루는 히모글로빈 하나를 만들려도 수백 개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순서 하나만 바뀌어도 유전병처럼 크리티컬한 어려움이 만들어지는데요. 하나의 단백질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확률적인 가능성을 보게 되면 전 우주에 있는 모든 미립자의 숫자를 다 합해갖고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의 개수보다 적다. 또 다른 말로 우주 전체가 아미노산 숲으로 가득돼 있다 하더라도 그 아미노산 숲에서 랜덤하게 결합해서 단 하나의 단백질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일반 대학원 생화학 교과서, 학부 생화학 영문 교과서 같은 데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제로네요. 제로입니다. 근데 단백질 하나가 보통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질 뿐더러 수천 개 유전자의 결국 조합에 의해서 단세포 생물인 미생물이 만들어지는데 단 하나의 미생물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질 거를 화학적으로 보게 되면 제로인데 하물며 이와 같은 복잡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건 없다. 화석 증거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종하고 종류에 대한 종류를 넘어서는 거에 대한 실험적 증거도 전혀 없었고요. 또 생명의 정보가 증가되어지는 게 진화의 핵심 개념입니다. 점점 복잡해지니까. 정보가 증가되어진다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나온 증거가 없다는 거죠. 자연 선택을 생각하시면 나무 4개가 있는데 아주 유치한 증거일 수도 있지만은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나무 4개가 뿌리를 피우고 자라는데
그 중에 한 나무 뿌리만 이 물이 있으면 그 하나만 살고 나머지는 죽겠죠. 그럼 결국은 모든 생명체가 나아가는 게 보면 사실 정보의 감소처럼 보여요. 원래는 많았는데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진화론에서 얘기했던 없던 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단순하게 대장균 미생물 하나만 보면 미생물 하나에 있는 DNA 정보를 미생물이 1마이크로메타 정도 됩니다. DNA를 쫙 꺼내보면 1mm 정도 돼서 1000배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그 안에 특정한 정보가 있고 사람은 대략 백조개 세포로 돼 있는데 백조 세포에 있는 사람의 DNA 정보를 쭉 끊어서 실로 연결하면 지구에서 태양 사이를 320번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있어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하고 그것도 랜덤한 게 아니라 놀라운 지성이 들어가 있다는 이제 그런 거로 봐서도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는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뭐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이제 우리 노아의 홍수 이제 창세기에서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거든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과연 그게 사실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질학적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이건 이제 성경 얘기죠 벌써요. 네, 성경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보면 수많은 그 지층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안에 이제 화석들이 있는데 네. 오늘날 예전에 아마 지층들이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가 지층이 됐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오늘날 지질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적어도 그 사람이 퇴적학을 전공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엄청난 양 흙과 물에 의해 가지고 이동돼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저탕류 용어들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내린 거죠. 그런데 지구상의 거의 75% 이상은 지층으로 덮여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어떤 자연 과정도 이러한 거대한 지층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흙이 어디서 왔을까? 두 번째는 이제 운반할 만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오늘날 자연 과정으로는요. 근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 게 모든 기품의 샘이 터졌으니까 엄청난 흙들이 만들어졌겠죠. 천하의 높은 산이 잠겼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만족하는 기록이 이제 그 안에 있고 또 그 화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화석이 뭐 거의 100% 지층 속에 있는 겁니다. 태정 지층 속에.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은 다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다 갑작스레 매몰된 흔적들이니까 이런 거 지질학적 증거들은 뭐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이죠. 예를 들면 뭐 조개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은 다음에 다 입을 벌리고 되거든요. 낮장으로 다니는데 화석에 나오는 조개들의 많은 것들은 입은 다 물체거든요. 살아있을 텐데 오늘날 자연 과정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요. 그런 언젠가 지구상에 전지구적인 격변을 경험했다라는 건 이제 부정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왜 노아 홍수냐? 그렇죠. 이제 하는 문제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층뿐만 아니라 지질학을 연구하면 그것이 노아 홍수였을 때여야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퇴적층을 뚫고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기반함을 만납니다. 단단한 함석. 그런데 그 기반함의 순서가 묘하게 성경 순서예요. 아, 그렇군요. 맨 밑에는 아주 단단한데 화석이 없는 거. 근데 그 위에는 그걸 이제 진화론자들은 시생대층이라고 그러죠. 워낙 뚜렷하니까. 근데 그 위에 지층은 있는데 화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제 채석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 그때는 생물을 만들기 전이니까 셋째 날 지층.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석이 발견되는데 가장 화석이 갑자기 발견되는 거니 캄브리아의 화석 폭발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거의 동시에 화석들이 등장합니다. 거기는 지층도 있지만 화석도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건 성경적인 틀 안에서는 노아 홍수 증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증거들을 기록하고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니까 그 성경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그 퇴적, 저도 옛날에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지질학 할 때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균일하게 네, 지층이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쌓여져, 봤는데 사실은 이 교수님한테 격변론을 과학자들이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요. 좀 개인적으로 네. 약간 궁금한 게 물에 의해서 격변이 됐다라는 증거가 있는 거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퀘스천. 두 번째는 석탄하고 석유가 만들어질 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만약에 격변론 노화홍수라면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조금 네,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석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돼서 만들었다는 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석탄은 그래요? 실험실에서 1963년도에 63년도에 실험실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그냥 온도 압력이라는 조건만 만들어지면 석탄이 되는 거죠. 석탄 바로 됩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시간은 그냥 따라오는 거지 아. 시간이 거기에 영향을 주는 팩터는 아닌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도 아직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오래 뭐 걸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뭐 무한대 시간이 들어서 썩고 됐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만 있으면 설명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라는 그 인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만 그 기본에 갖고 있는 진화론적 사고를 벗어버리게 하고 성경 얘기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생명이 시작이 되었고 또 생명 얘기는 반드시 창세기를 또 봐야 되고 이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안에는 놀라운 신적 개입이 있는 놀라운 신적 지성이 있다.